요즘 와플 가게 주변의 가로수들을 보며 언제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물이 들었는지 새삼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네요. 두세 달 뒤면 저도 1살 나이를 먹고 52살이 됩니다. 새삼스럽지만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한 달은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1년은 정말 금방 지나가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 딱 반을 산 셈이 됩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는데요. 오늘은 전 남편 그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툭 까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즐겨만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아주 베베 꼬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속에 묵직한 것이 울컥울컥 올라오고는 합니다. 저만 괴롭혔으면 이렇게까지 울 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 미친 인간들은 제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휴.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어쩌다가 그런 쓰레기를 만나게 된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인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 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빵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제과 제빵을 취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에 입사를 한 후에 저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회사 선배들의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유미씨, 그것도 못해?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이건 제가 처음 해보는 업무라서 선배님이 많이 좀 가르쳐주세요. 아우 진짜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걸 말이 길다. 피곤한 스타일이네. 스스로 알아가. 내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나도 바빠. 당시에 처음 해보는 업무가 서툴러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혼자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야근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첫 직장에서 그렇게 쉽게 그만두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회사 선배가 저를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 선배가 바로 저의 미친 전 남편이었습니다. 부서도 달라서 서로 부딪힐 일이 잘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보면 실없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유미씨, 네?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화이팅! 그런 호의적인 태도에 회사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던 저는 그 사람만 만나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서 전체적으로 회식이 있던 날 그 인간이 저에게 확 들이대더라고요. 그 회식 자리에서 저는 사실 불쾌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장님이 술을 몇 잔 하더니 자꾸 저를 옆에 앉히고 알게 모르게 스킨십을 했어요. 어깨도 끌어당기고 급기야는 제 허벅지 위로 손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저더러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윽박까지 지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추태를 부리는 과장과 제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과장님 많이 취하셨나 보다. 자, 제 술도 한잔 받으세요. 그러자 술에 취한 과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넌 뭐야, 시꺼먼 놈이 왜 내 옆에 앉고 난리야? 너 저리 가. 유미, 내 옆으로 와. 과장님,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유미씨, 그러고 보니 집에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유미씨, 내가 바래다 줄게. 저는 그럼 유미씨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 생각해서 술 적당히 드세요. 저 남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팔을 이끌고 그 지옥 같던 회식 자리에서 탈출을 시켜주었어요. 저에게 정말 영화 속 영웅처럼 느껴져서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감사해요.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다독여주며 말했어요. 죽기는 왜 죽어? 하여튼 차 과장 그거 진짜 쓰레기 자식. 앞으로 그 자식이 또 유미 씨한테 찝쩍거리면 나 가만 안 있어. 그 인간은 일부러 과장되게 화를 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회사에 제 편이 생겼다는 생각에 한심이 돼서 울음을 뚝 그치고 슬며시 미소를 지었네요. 그때는 회사 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래저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이 저에게는 구세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그 인간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성으로서의 호감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맹목적인 일이 많지 저를 챙겨주며 이성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하는데 퇴근 때까지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린다기에 갔다니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유미 씨, 나 사실 유미 씨한테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알고 있었죠? 네?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저한테는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그 이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밖에서는 오빠라고 하고 반말해요. 그렇게 훅 들어오는데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그 인간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많이 어리고 순진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회사 사람들 모르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남을 갖다 보니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었고 그 인간의 청혼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도 지방에서 빵집을 운영하셨고 시댁은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지역은 달랐지만 같은 경상도권이라서 그런지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결혼 소식을 들은 회사 사람들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괴롭히던 과장이 저에게 회사를 관두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저는 버티려고 했습니다. 유미, 너 아주 눈구렁이 같은 구석이 있네?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속였어? 아무튼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 우리도 불편하고 두 사람도 불편했다니까 결혼하면 한 사람은 그만둬야 돼. 그거 알아두라고. 저는 불편하지 않은데요. 공과 사 철저히 구분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그 권유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차게 그만두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알게 모르게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를 다녔어요. 하지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저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 책상도 빼서 창고 앞에 가져다 두는 치사한 짓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까지도 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유미야, 그냥 회사 그만둬. 나 혼자 버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나도 너도 회사 가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잖아. 그냥 그만둬라. 난 끝까지 버티고 싶었는데. 그래, 그만둘게. 사실 나 임신했어. 이제 5주 차래.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임신을 했어? 유미야, 진작 말했어야지. 와, 나 아빠 되는 거야? 그게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전 남편이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동안은 죽이고 뭐고 입에 갖다 대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힘들기는 해도 당시에는 뱃속의 제 아이를 만날 생각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신혼 때는 전 남편도 저에게 자상하게 잘 대해줬어요. 입덧이 심한 저 때문에 밥도 직접 해먹고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과일이 있으면 밤늦게도 나가서 꼭 구해다 주고는 했습니다. 우리 유미 예쁜 딸을 낳으려나? 왜 이렇게 과일을 많이 찾지? 왜? 사다 주기 귀찮아? 귀찮기는 얼른 다녀올게. 슉슉아, 아빠가 너랑 엄마 먹일 복숭아 사냥해서 올게. 사냥? 당신도 참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10달을 품고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갓난애가 머리카락도 수북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해서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갓난아이가 미남인 건 드물다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서 아이를 맡아줄 분이 계시지 않았고 저도 1년은 아이를 돌보다가 동네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상하던 전 남편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완전히 180도 돌변했어요. 아이가 새벽에 배고파서 울면서 깨면 그렇게 성질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너 애랑 나가서 자라. 아, 애가 배고파서 우는 건데. 알았어, 나가서 잘게. 당신 혼자서 편히 자. 앞으로는 그냥 애랑 둘이서 밖에서 자.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남편의 가시 박힌 말이 저는 너무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분유값이니 기저귀 값이니 생활비는 늘었는데 혼자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니 힘들 법도 하다고 생각해서 꾹 참고 또 참으며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빨리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몇 푼 번다고 유세를 부리는 남편에게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남편에게 눈치 보며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받아 쓰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지금 돌이켜봐도 제가 너무 쥐죽은 듯이 잡혀 산 것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때는 왜 그리 주눅이 들어있었는지. 아무튼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도 시작할 무렵부터는 저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경력 단절과 애 딸린 기혼녀가 평범한 회사에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어요. 이력서를 넣은 회사에서 면접까지 기회가 와도 면접에서 기혼자의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이가 아이 때는 몸이 많이 약한 아이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지염으로 고생을 해서 옆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도 못 구하고 아픈 아이를 혼자 돌보다 보니 저는 조금씩 지쳐갔어요. 남편과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서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그쯤 되니 노골적으로 타박을 하더라고요. 너 아직도 일 못 구했어? 일 구하기가 쉽지 않네. 성원이도 매달 한 번씩 저렇게 아프고. 야, 그거 다 핑계야. 나가면 이렇게 천지 삐까리인데 게을러 터져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데 맞들려 주해? 아주 천하태평인데 뭐. 남편은 그렇게 되는 대로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뭐 수백 받으면서 살림하는 줄 알겠네. 당신이 주는 생활비 그걸 애 병원비에 살림하기도 힘들어. 내 통장에 있던 돈 야금야금 다 쓰고 있는데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매번 남편의 말을 참고 넘기던 저도 그때만큼은 울분이 터져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런 놈인데 제가 속고 결혼을 한 거였겠죠. 아무튼 그날의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 입사는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부엌거리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다가 조금만 짜투리 신갈이 남아도 그 시간에 구슬을 깨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시간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남편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각자가 보낸 일상을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제 아이 나이가 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보내려고 알아보고 다니던 시기였어요. 남편은 거들떠도 보지 않던 아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어디 놀러 다녀오고는 했습니다. 나 성원이 데리고 시골에 좀 다녀올게. 내일 올 거야? 시골 어디? 시댁 가려고?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너 주말에 식당 일 같은 거 구하는 건 어떠냐? 내가 성원이 주말마다 봐줄게. 한번 알아봐. 식당 일? 당신이 웬일이야? 내가 몸살 걸려서 아빠 죽는데도 애는 안 보고 바깥으로만 놔돌더니. 내가 언제 이 여자는 툭하면 없는 소리 지어내?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치 성원아? 남편의 물음에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거 봐, 애도 이렇게 웃잖아. 아무튼 다녀올게. 아니 대체 어디를 가는데? 시골 간다고. 성원아, 아빠랑 놀러 가자. 그러면 제 아들은 대면대면한 아빠지만 그래도 제 아빠라고 방긋 웃으면서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신나서 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는 게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릴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밀어냈던 저는 남편이 애를 데리고 그렇게 무섭고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라고 다닐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한두 달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고 저는 겨우 주말에 일을 구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 빵집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자격증만 따지 않았지 웬만한 빵은 다 만들 줄 알아서 시장 안에 있는 빵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계처럼 부업만 하다가 갓 지은 빵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의 성취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만든 빵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손님들을 볼 때면 행복하기까지 했어요. 당시에 사장님들이 제 부모님 또래에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시라 저는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할 때면 꼭 빵을 한 봉지씩 지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나눠 먹어. 유미씨 오늘도 고생했어? 이렇게 매번 챙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잘 먹을게요. 그날도 저는 빵 한 봉지를 받아 들고 아들에게 가져둘 생각에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없고 아들만 혼자서 멍하니 거실 가운데 앉아서 TV 속 만화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얘 혼자 놔두고 어딜 간 건지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성원아, 혼자 있어? 아빠는? 엄마, 아빠는 예쁜 아줌마랑 아니다. 아들이 말을 하다 말고 본인 입으로 손을 가리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예쁜 아줌마란 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예쁜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야? 성원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라고 했지? 거짓말. 근데 절대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아빠가 그랬는데. 괜찮아,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예쁜 아줌마가 누구야? 그게 아빠랑 주말마다 만나는 아줌마인데 낮에는 같이 놀다가 밤 되면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 나 아직 혼자 자기 무서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뒷목이 뻐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쁜 아줌마네 집에 가는 거야? 아줌마네 집이 어딘데? 아줌마네 집 우리 집이랑 가까워. 저기 앞에 땡땡 빌라야. 그랬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해 볼게. 우리 성원이 주말마다 혼자 자느라 무섭겠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며 아들에게는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들을 재워놓고 전 남편 그 인간이 집에 들어오기를 벼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도록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현듯 그 새벽에 뛰쳐나가서 아들이 말한 빌라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1시간이 넘게 서성이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하는가 싶어서 돌아서려던 찰나에 바로 남편과 상간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술을 잔뜩 마셨는지 비틀대며 골목을 누비고 서로 거의 부둥켜 안은 채로 빌라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전 남편을 향해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모청이 큰 줄 그때 처음 알았네요. 야, 김윤성, 너 뭐 하는 거야? 옆에 그녀는 누구야? 그러자 취해서 비틀거리며 다가온 전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제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야, 잘됐다. 조만간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스스로 네 무덤 팠네. 야, 이 지긋지긋한 거사. 너 나랑 이혼하자. 이 여자 누구냐고? 앞으로 평생 나랑 같이 살 여자다. 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어깨 동무하고 있던 여자를 더 바짝 끌어당겨 안았습니다.